진짜 너무 재밌다. 로드를 뛰었을 때보다 오는 이런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이런 그게 더 두세 배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가 있었나요? 저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페이스 인턴 박사 오박사입니다.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UTMB UCC 부문 6위 아시아 1등 김지섭 선수님 모셨습니다. MCC UCC 잘생각입니다. 우리가 울트라 마라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아 1등이잖아요. 네네. 아시아에서 최초인가요, 그럼? 여러 가지 부문이 있는데 MCC 부문 40km 부문에서는 제가 6위를 했고 아시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사실 좀 너무 자신감도 없었어요. 출전하기 전에 아시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좀 환경적인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도의 면적이 70%가 산악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2000m 이상의 해발 고도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고도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그 선수들은 그런 곳에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곳에서 훈련한 적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사실 제가 여름에 훈련에 있어서 되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퍼포먼스도 제대로 훈련한 만큼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걸 제가 프랑스 가서 이 꿈의 무대인데 이걸 과연 단순하게 도전을 하러 가는 게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그 자기 검열을 계속했죠. 이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그래서 저는 출발 일주일 전까지 이 항공 취소범을 들어놨어요. 혹시나 이건 제가 안 되겠다 판단했을 때는 가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까지 저의 몸 상태를 계속 보고 이게 가도 제가 대회를 참가할지 가능을 했죠.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겠다 라는 좀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40km 동안 네. 뛰면서 많이 힘들었다던가 좀 그 안에 디테일적인 좀 지섭님의 심정 같은 것도 좀 듣고 싶거든요. 처음 출발 고도가 해발 1000m에다가 한 번에 쉬지 않고 고도를 한 2000m 정도를 올리거든요. 한 번에 그렇게 높은 고도를 올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급하게 떨어지는 체력의 저하도 많이 겪고 그리고 중간에 분명히 그 기회는 오더라고요. 모두 다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기회를 잡았던 거고. 스승님, 네. 지금 런닝이 엄청나게 붐이잖아요. 겨울 런닝 네. 이런 거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꿀팁 같은 건 저는 사실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겨울이 달리기를 밖에서 야외에서 많이 할 수 없지만 몸을 위한 반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훈련들을 찾아보시면 너무 좋은 훈련들이 많아요. 트레드밀도 있고 웨이트 훈련도 있으니까 구강 훈련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들을 좀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도 제주도에서 만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때 제가 진짜 스승님이랑 인사 한 번 했는데 네. 제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 확실히 로드런이랑 트레일러닝의 이런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오는 이런 성취감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 걸 느끼고 진짜 트레일러닝 진짜 너무 재밌다. 로드를 뛰었을 때보다 오는 이런 러너스 하이라고 하죠. 이런 그게 더 두세 배 더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러너스 하이가 있었나요? 저는 이 제품이 우리 스승님이 네. 신으셨던 네, 액티브 스카이라는 제품입니다. 신발은 사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신발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 중창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단하죠. 네. 반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 반발력이 좋은 중창 위에다가 카본 플레이트를 또 얹어놨어요. 트레일 위에서 정말 기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최적화된 신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스페이스만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카본 플레이트를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여러 종류의 신발에 이 카본 플레이트를 사용해왔어요. 그래서 한 모델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신발을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전 이 플레이트 기술에 있어서는 전 단연 노스페이스가 가장 정점에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스피드 있고 빠른 레이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깐깐한 유럽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 노스페이스 신발 이 액티브 스카이 모델을 즐겨 신는 선수들이 여럿 있다는 거는 당연히 그곳에서도 성능이 입증이 된 모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이 뒤에 이제 러닝화랑 네. 요거랑 뭐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중창을 만져보면 조금 더 쿠션이 보강이 되어 있죠. 네. 쿠션이 보강이 되어 있어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좀 더 줄이고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게 50km, 100km 혹은 또 100마일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사용된 신발이고요. 올해 UTMB 160km 100마일 메인 코스에서 우승한 여성 선수도 이 신발을 착용했을 정도로 성능에 있어서는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뒤에 있는 제가 신고 있는 여러분 네. 엔드레스. 네, 엔듀리스 모델이라고 하면은 이제 노스워드 트레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뭐 다양한 코스를 겸할 수 있도록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대중화된, 보편화된 네.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와 콜라보한 모델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번 UTMB에서도 다양한 브랜드가 있었지만 딱 트레일에서 이거밖에 안 보여요. 다 선수들 보면은 이 파란색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승리자는 노스페이스가 아니었었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스님, 우리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네. 겨울에 이제 복장을 저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네. 궁금하더라고. 너무 껴입고 가면 땀도 많이 나고. 너무 두꺼운 복장보다 얇은 우류를 겹쳐서 입는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하는데, 얇은 경량 자켓이나 패딩을 입으시고, 그리고 바람이 좀 많이 분다면 이렇게 방풍 자켓을 같이 입으시는 게 체온을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겨울에 또 이 장갑이 중요하잖아요. 진짜 이 신경을 많이 쓴 네네. 장갑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영하 10도가 넘어가거나 너무 추운 날에는 딱 덮으면은 벙어리로 네. 이게 덜렁거려서 보기 싫으시잖아요. 말아서 놓을 수 있고. 오, 좋다.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게, 영하 한 5도, 10도 이상만 돼도 이런 장갑 같은 경우는 이런 봉제선 안에 바람들이 들어와서 손이 굉장히 시려워요. 맞아요. 그럴 때 이런 벙어리 장갑들이 굉장히 유용해요. 이런 꿀 아이템 손모아 장갑 여러분 구매 꼭 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스승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 네. 빨리 웨이트장으로 스승님 모시고 가서 보강 훈련 쏙쏙 빼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스승님. 가시죠. 여기서 어떠한 또 훈련을 알려주실 건지. 제가 막 다양한 여러 가지 훈련을 알려드리는 건 집중력도 떨어지고, 저는 한 가지만 알려드릴 텐데, 헬스장 자주 가시나요? 네, 삽니다. 네, 그래서 일상에서 하실 수 있는 간단한 훈련 저는 조금 준비해 왔거든요. 달리기를 할 때 이 네. 발목을 사용해서 접지를 굉장히 충격을 흡수를 하고 접지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비해서 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되게 간단해요. 발목만 살짝 한 발서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버티는 겁니다. 뒤꿈치를 들고 버틴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저는 주의할 점이, 부하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몸이 옆으로 뒤틀게 돼 있거든요. 정렬이 되지 않고, 이 본인이 정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확실히 선수분들의 디테일 훈련이 들어가니까 안 하던 처음 보는 이런 또 운동법이 나오면 제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지켜보는 거. 제가 둘, 셋, 자, 30초. 네, 이 장단지 발목에서 지금 부하를 다 받아낸다고 좀 느끼시는 필요가 있어요. 어떠신가요? 사실 막 중량이 많이 높진 않아서 네네. 경선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살았는데 또 근데 진짜 이 발목을 강화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금 가니까 발목에 상당히 피로도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누적해서 계속 훈련을 한다면 내년에 오박사의 발목은 진짜 꺾여도 다치지 않지 않을까. 거짓말. 우리 마지막 구독자분들에게 우리 스승님 2025년 목표나 이런 방향성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트레일 러너로서 작년에 올해 MCC 도전을 했었잖아요. 네. 저는 조금 더 메인 코스로 100마일 코스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서. 근데 이것 또한 제가 대회에 당첨이 돼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접수를 하고 또 추첨이 돼야지 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거에 올해는 가장 큰 목표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정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좀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네. 스승님의 25년 목표를 들어봤고 또 우박사도 25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 더웠던 네. TNF100 50km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출전하겠습니다. 스승님 보셨을 때 저 50km 가능성 있을까요? 우선 그 도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부상 없이 좀 완주하시는 거를 응원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꾸준하게 훈련하시고 저는 아무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